자, 오늘은 어떻게 독해를 할지 독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사실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어떤 애는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과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말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독해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독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몇 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이제 글이 있죠. 우리가 흔히 뭐냐 하면 시험을 치면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화제가 결정됩니다. 화제가. 이 화제가 결정되면 이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이렇게 해서 화제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이 화제와 관련된 이 핵심 내용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독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문과 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거나 아니면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 독해가 뭐냐 하면은, 첫째, 화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독해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하지 않고 문제만 무조건 끝도 없이 풀면 여러분 3년 5년 풀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하면은 성적이 잘 오르겠나요? 아니, 물론 오르죠. 올랐다 또 떨어집니다. 그게 국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공부가 뭐냐?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 찾는 공부 안 하고 그냥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제에 대한 어떤 파악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 주제를 파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글의 구조. 글의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낱말뜻도 의미의 구조를 모르면 절대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게 무식한 이야기 합니다. 구조 필요 없다, 요약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이후의 모든 공부들은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여러분, 물론 구조주의가 있고 후기 구조주의가 있긴 하지만은 모든 우리 의식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다 구조죠. 그 다음에 사회학도 다 구조고 수학도 구조예요. 구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조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공부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강력하게 말했으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좀 학문의 정통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조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예요? 화학도 하나의 구조고 물도 하나의 구조죠. 이번에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뭐냐면 우리가 걔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면역하기 위한 그런 그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분, 요약하기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약하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요약하기는 중요한데 요약하는 뭐예요? 원리를 모르는 거죠. 어떤 원리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와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때요? 요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늘 그래요. 화제든 주제든 요약하기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관리해서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반복만 하죠. 여러분, 많은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약하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왜 그렇게 요약을 해야 되는지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개의 요약 강의를 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안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는 누가 입에 씹어서 넣어주면 소화는 잘 될 수 있어요. 소화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치아가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남이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는 자기한테 당장 이롭고 편할 수는 있지만 절대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평생 여러분한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먹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입에 씹어서 넣어주면 구역질이 납니다. 여러분이 입을 꼭꼭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위장으로서 소화를 시킬 때 그게 좀 더 가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리는 누군가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뛰어난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해서 하면 그건 학자가 되는 거죠. 저도 꽤 오랫동안 독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쓰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독해책을 제가 가장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나 모르게 몇 권을 쓰는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에는 제가 가장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약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독해도 빨라지고 문제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글의 전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글의 전개 방법을 말로만 알고 적용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의 전개 방법을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잖아요. 그 이해가 사실 중요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뭐냐 하면은 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글에 적용을 해야 돼요. 글을 읽고 적용이 안 되면 그거 하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있는데 다섯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 판금 1, 2, 3, 4 그죠? 1, 2, 3, 4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째, 그 다음에 화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두 번째 뭔가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어떤 요약과 관련된 이야기. 물론 요약 이 세 가지는 다 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의 전개 방법이에요. 글 전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개 방법인데 이것이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문제의 구조와 같은 거예요. 문제는 결국 이러한 네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평가원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글을 전공하고 읽고 그걸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런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뭐냐면 여기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공부가 그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가 어떻게 그저로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제에 대해서, 화제에 대해서, 요약하기에 대해서, 글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입으로 꼭꼭 씹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누가 넣어주겠어요?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고 그 자기 입에 맞는 것을 씹고 꼭꼭 씹어서 삼킬 때 여러분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유튜브는 사실은 공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물론 있잖아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교육이라든 이런 것은 다 이제 공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돌아다니지만은 자기 집 앞이 자기 집 마당이 금광이라는 걸 모르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금이 어디 있는가 인식하는 사람만이 금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금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등산을 좀 다녔는데 등산을 다니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한 약초를 발견하지만 저같이 약초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구하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